정신과 의사 배성호입니다. 오늘은 저희 구독자가 1000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찍을 때 처음 시작한 게 한 1년 반 정도 됐는데요. 원래 저희 목표는 구독, 좋아요를 원하는 게 아니라 저희 병원에 오신 분들이 그냥 수술 상담을 받고 그 부족한 부분들, 수술 시간, 그 상담 시간에 다 말씀 못 드린 내용을 집에 가서 필요한 자료들을 좀 찾아서 볼 수 있게 만든 영상이었기 때문에 저는 구독과 좋아요에 대한 욕심이 없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1000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이 1000분들한테 보답을 좀 해야 됐다는 생각으로 고민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편한 영상 한번 찍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보너스 영상으로 제 첫사랑 얘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93학번 그 93학번 학교를 들어갔고 제가 2년 동안 예과 생활을 했습니다. 예과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미팅 소개팅을 되게 열심히 했는데 별로 효과가 없더라고요. 제가 별로 인기 있던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효과가 없이 이제 본과 1학년에 들어갔습니다. 본과 1학년에 들어가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의대는 유급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진짜 무서워요. 그래서 유급이라는 게 뭐냐면 성적이 안 좋은 밑에 몇 명을 못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년 진급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밑에 후배랑 같이 배워야 돼요. 이거는 그래도 참을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 동기가 내 선배가 돼요. 나중에 병원 생활할 때 선생님하고선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고 내가 거기서 혼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유급당하는 거는 너무 가문의 수치일 뿐만 아니라 저도 수치이기 때문에 고3 때만큼 공부했어요. 본과를 딱 들어가서. 근데 제가 본과 1학년 때 과대가 됐어요. 근데 과대표가 되면 저희 학교는 인하대학교 대 의과대학 나왔는데 옆에 있는 인하공전 항공운항과에 가서 과팅을 주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바쁜 와중에 거기 갑니다. 항공운항과가 A, B, C, D반이 있는데 이제 한 반에 가가지고 과대표의 연락처를 받았죠. 과대표 연락처를 받아서 연락을 해서 저녁에 만났습니다. 카페, 그때는 이제 레스토랑을 하는데요. 레스토랑에 앉아서 기다리는데 여자분 한 분이 들어오는데 딱 앉았는데 뒤에서 후광이 확 비쳐요. 제가 후광이 확 비치는 경우를 제 인생에 딱 3번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중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딱 봤는데 너무 예쁜 거죠. 너무 예쁜데 저는 그때 뭐 공부에 너무 열중해야 될 상황이었고 고3만큼 공부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그리고 제가 너무 예뻤기 때문에 뭐 저한테 관심 있을 거라 생각도 별로 안 하고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미팅을 주선하기로 하고 헤어지고 며칠 후에 과팅을 합니다. 과팅을 하게 되면 뭐 16대 16 뭐 이런 식으로 과팅을 다 했는데 과 대표가 미팅에 참여해야 되는데 저는 뭐 그거 할 생각이 없었고 그 친구도 참여를 안 해서 저랑 친구랑 해서 같이 저녁 먹고 헤어지고 끝이었습니다. 그게 정말로 끝이었어요. 제가 사심도 없었고 끝났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밤 9시에 문자가 옵니다. 저희 때는 삐삐였어요. 삐삐를 차본 사람들은 아는데 거기에 자기를 표시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9월생인데 09땡땡 천사라고 이제 9시에 딱 삐삐가 막 울립니다. 아, 이 친구가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근데 제가 자취를 했어요. 인천 인하대학교 근처에 아파트에서 할머니가 주인이신 방에 방 하나 빌려서 잤기 때문에 핸드폰도 없었고 그 다음에 주인집 전화기 쓰기도 그랬고 그래서 뭘 하려면 밖에 나가서 공중전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거 하기는 좀 그래서 그냥 그러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또 삐삐가 옵니다. 그 비슷한 시간에. 그 다음날 또 삐삐가 옵니다. 저는 진짜 공부에만 집중해야 될 상황인데 왔는데 그 다음에는 문자 녹음이 옵니다. 삐삐는 문자 녹음이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얼른 가서 문자 확인을 했죠. 공중전화 가서. 근데 내용은 그런 거죠. 좀 만나고 싶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저의 그 공부에 대한 집중해야겠다는 마음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그 친구를 갖다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의 첫사랑은 95년도 봄에 시작하게 됩니다. 또 너무 좋았죠. 진짜로 막 그동안 너무 예쁜 여자친구를 만나고 싶은 이런 욕구가 있던 차에 정말 의도치도 않게 그 친구를 만나서 데이트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여전히 시간이 없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데이트를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그 항공학과는 2년제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1년을 굉장히 뜻깊게 보내고 싶은 이렇게 활동적인 친구였고 저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데이트를 못 내는 바쁜 의대생이었고 그렇게 데이트를 하다가 이제 해서 어느덧 100일째가 됐습니다. 100일째가 됐는데
저희 친구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야, 네 여자친구 다른 남자 만나는 것 같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에이 아닐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다른 친구가 와서 저한테 또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상조사가 들어갔습니다. 아 진짜냐? 확인해 봤더니 진짜예요. 이 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데 문제는 그 남자가 제 의과대 후배예요. 그러니까 저는 본과 1학년이고 본과 1학년 후배예요. 자초지종을 봤더니 본과 예과 1학년도 항공학과랑 과팅을 주사를 갔는데 이 친구가 이 여자한테 꽂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친구의 남자친구가 의대 선배라는 걸 아는데도 공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얼마나 열심히냐면 집이 서울이에요. 이 후배는. 근데 이 여자친구는 인천이에요. 그럼 이게 거리가 지하철로 1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일요일 같은 때는 어떻게 하냐면 토요일 주말에는 저는 공부하고 있는데 서울에 있는 그 제 후배가 인천을 가서 이 친구를 데리고 서울을 와서 놀고 다시 지하철로 인천을 데려다 주고 다시 서울로 오는 이런 과정을 겪는 거예요. 이 친구는 나중에 제가 알고 봤더니 저한테 나쁜 놈이었지만 순정파, 좀 열정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렇게 데이트를 하던 중에 저한테 100일째 걸린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둘 중에 한 명을 선택을 해라. 내가 다 용서해 주겠다. 선택하라. 했어요. 결국 그 선택은 뭐냐면 제가 아니라 제 후배였어요. 저도 후배를 불러서 막 다그쳤어요. 너 선배 여자친구랑 그럴 수 있냐? 근데 그런 게 아무 소용 없어요. 이 남자애도 이미 이제 도른 상태고. 근데 그렇게 해서 저는 혼자 울면서 제 첫사랑을 마감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솔직히 이게 1000명 구독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그 다음이 이제 또 있습니다. 그 친구 생일이 9월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때 100일 때 헤어지고 한 번도 연락을 안 했어요. 솔직히 저 자존심이 상하죠. 후배한테 애인 뺏긴 못난 놈. 9월 달에 제가 그 친구 생일날 꽃을 샀습니다. 처음으로 제 인생에 꽃을 사본 날이고 9시부터 기다렸습니다. 그 친구는 이제 인천에 집이 있는데 그 골목에 오는 길을 제가 아니까 거기서 9시부터 기다립니다. 그래도 생일날이니까 친구들이랑 생일 잔치하고 늦으면 11시, 12시 오겠죠? 그래서 9시부터 기다렸습니다. 한 11시쯤 됐을까요? 저기서 한 명이 옵니다. 그 친구예요. 다행히 혼자 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차가 있으면 차에 내려서 그 친구가 멀리 오는 걸 봅니다. 저는 머릿속에 고민이죠. 이 친구가 나를 봤을 때 어떤 표정일 거냐. 제가 솔직히 말하면 고민인 거예요. 이 친구가 나를 봤을 때 반가워할 거냐 아니면 멋있은 표정을 할 거냐. 솔직히 모를 일이잖아요. 꽃을 들고 있습니다. 저기서 옵니다. 가까워집니다. 얼굴 표정이 보입니다. 웃어주더라고요. 멀리서 저를 보면서 환하게 웃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 와서 그 친구도 알죠. 생일이니까 갖고 왔구나. 그래서 생일 축하한다. 고맙다. 그리고 제 꽃을 전해주고 더 붙잡고 뭔가를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고 나서 가는 뒷모습을 보고 집에 왔습니다. 그러고도 이제 그 뒤로 연락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때 뭐 삐삐칠 수도 있고 전화할 수도 있었지만 안 하고 그냥 그렇게 그 해는 지나갑니다. 그 다음 해가 됐어요. 저는 본과 2학년이 됐습니다. 본과 2학년도 유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너무 공부에 매진하고 힘들고 이럴 때예요. 근데 제가 생일이 4월이에요. 그 친구랑 연애를 시작한 거는 3월이었고 봄에 캠퍼스를 갔다가 같이 느꼈다가 그 다음에 다음에 봄이 됐는데 봄에 캠퍼스를 느꼈던 분들은 아세요. 그 꽃향기와 봄의 향기가 같이 동시에 내 코에 들어오면 그 느낌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런 봄이 다시 됐는데 제 생일이 4월에 봄의 중간에 있는데 어느 그 생일날 삐삐의 음성 녹음이 왔어요. 음성 녹음이 왔는데 그 음성 녹음의 내용이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예요. 근데 누가 보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추리를 했어요. 제가 여자를 만난 친구가 2명이에요. 예과 때 한 달 만난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만약에 저한테 삐삐를 보냈으면 본과 1학년 때 보냈을 거예요. 근데 본과 2학년 때, 2학년 때 보냈으니까 이 친구일 가능성은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 첫사랑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죠. 그래서 그 첫사랑 집에 전화를 합니다, 제가. 네가 혹시 나한테 이렇게 녹음해 준 게 맞냐?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자. 그래서 만나고 다시 이 친구와의 교제가 시작됐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친구는 계속 그 제 후배를 만났어요. 만났고 저한테 정말 연락하고 그 이 친구를 짜는.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제 후배들이 저를 볼 때 막 나쁜 놈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제 좋은 거죠. 제가 못난이었다가 어찌 보면 승자가 된 거고, 정말로 제가 첫사랑 그 친구와 헤어진 다음에 밤마다 그 친구를 생각했어요. 전화랑 연락은 못했는데 밤마다 자기 전에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 친구 보고 싶다. 생각난다. 첫사랑은 원래 그래요. 남자 제가 22살 때 시작한 첫사랑은요. 남자들도 느낄 거예요. 한 번씩 느껴본 그 첫사랑에 대한 알아나면 잠깐 평생 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는 계속 공부하고 힘들고 밤에 오면 그 친구 생각하고 그 친구 자고 맨날 항상 그랬죠. 근데 제가 그 친구 다시 만난다 그랬어요. 아, 꿈은 이루어지는구나 생각을 한때 그때였어요. 23살 때. 그러고 만났는데 너무 좋죠. 생각해보세요. 이 상황. 응? 이 상황에서 그런 제 첫사랑을 다시 만나면 너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그 친구를 못 만났어요. 정말로 살인적이에요. 공부 스케줄이. 문제는 그 친구는 이제 대학 생활의 거의 반이 뭐예요? 70% 정도로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친구는 가을이 되면 취업을 합니다. 항공사 취업을 가야 되고 그 마지막 봄이에요. 근데 남자친구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나주는 시간 바꾼 의대생이에요. 여름방학이 됐습니다. 여름방학, 근데 제가 참 멍청한 게 여름방학에 조차도 일주일에 한 번밖에 데이트를 안 했어요. 저도 그 이 친구 되게 미안하고 후회되는 일인데 여름방학은 여러 번 만나도 되거든요. 저도 이상한 사람이죠. 심지어 이제 여행을 갔는데 처음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2박 3일 강원도로 여행을 갔는데 그렇게 좋아하는 친구랑 같은 방에서 한 침대에 누워서 자면 사고를 쳐야 되잖아요. 사고를 쳐야 되는데 술도 마시고 했는데 제가 손만 잡고 잡니다. 제가 교육을 잘못 받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저를 붙잡고 맨날 무슨 얘기 했냐면 너 여자랑 자면 책임져야 돼. 무조건 결혼할 생각하고 자지 않는 건 절대로 하지 마를 어렸을 때부터 계속 세뇌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로 내가 정말로 확신과 책임감과 이런 게 있지 않으면 여자랑 선을 넘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던 바보 23살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랑 정말로 2박 3일 여행 가는 동안에 손만 잡고 잡니다. 그게 나중에 저희가 문제가 됐는지는 몰랐어요. 자, 그렇게 해서 다시 가을이 됐습니다. 이 친구는 대한항공의 시험을 봅니다. 그러고 따뜻하게 합격합니다. 뭐 이 친구는 흠잡을 데가 없어. 인기 너무 많고, 키도 크고, 얼굴도 예쁘고, 합격을 딱 했습니다. 그런데 합격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 친구가 집이 인천이니까 그 공항 근처로 이제 집을 갖다가 얻어서 뭐 이렇게 자취한다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혹시 제가 재미가 있으신가요? 재미있어요? 네. 그래서 왜냐면 이게 천만 고객이라 1000명 고객을 위한 이게 아이템이기 때문에 이게 좀 재미없으면 안 돼요. 재미있었는데. 그래서 그 친구가 그런데 9월 정도 됐는데 연락이 잘 안 되기 시작해요. 삐삐 연락이 잘 안 되기 시작하고 점점점 안 되고 어느 순간에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한 거죠. 이별 통보를 한 게 아니에요. 이별 통보를 받지 않고 그냥 뚜꾸만 흘러서. 그래서 제가 그 친구, 그러니까 제 여자친구의 친구들한테 소송을 해가지고 확인했더니 강서구의 어떤 아파트에 이제 호실은 모르죠. 어떤 몇 동에 이렇게 그 친구 갔다. 그래서 제가 하루 시간을 내서 그 아파트 앞에 갔습니다. 가서 그냥 무작정 기다린 거예요. 이 친구가 오는지 가는지 모르니까 기다렸는데 한 몇 시간 기다렸을까요? 해지기 전인데 저기서 3명이 딱 보입니다. 3명이 보이는데 한 2명은 여자고 1명은 남자인데 이 남자랑 저 멀리서 헤어집니다. 그러니까 여자 2분이 오는데 1명은 제 여자친구, 1명은 여자친구의 여동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차에서 내려서 그 앞으로 갔습니다. 저는 또 이제 그런 거죠. 그 친구의 표정을 봅니다. 이 친구가 나한테 어떤 표정을 지을 거냐를 보는데 가까이 갔는데 저를 보는데요. 그 표정이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최악의 표정. 쏠까 소리만 그냥 속된 말로 막 똥 씹은 표정. 그건요 아마 막 박은민 같은 연기자한테 너 이 표정을 지어봐 했을 때 감독들이 그걸 만족할 만한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 제가 평생 살면서 막 그런 표정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원망의 표정이 아니에요. 이거는 원망도 아니고 그리움은 전혀 없고요. 딱 표정이 뭐냐면 그냥 진짜로 벌레 보는
자기가 너무 싫어하는 벌레를 보는데 그 벌레를 무서워하지도 않고 경멸하듯이 보는 그런 표정이에요. 그 표정을 제가 딱 있는 순간 제가 모든 마음을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남자들의 마음은 그러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데 이게 끝났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몇 마디 하다가 그냥 바보처럼 돌아서 집에 옵니다. 그게 제 23살. 그렇게 2년간의 제 첫사랑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 뒤가 또 있는데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실은 항상 의학적인 얘기만 하잖아요. 뭐 비염이 어떠니, 코골이가 어떠니, 뭐 이러면 아프네, 이런 얘기만 딱딱하게 계속했어요. 저 근데 그렇게 딱딱한 사람은 아닌데 그렇게 했는데 오늘은 그냥 한번 제가 이제 이런 이제 부담 없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에 대해서 좋아요를 100개 이상 누르면 제가 시즌2 이 첫사랑과의 시즌2 얘기를 해드릴 거고 100개가 안 넘으면 앞으로는 이런 잡담은 제가 되도록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